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멀티미디어 박승현입니다. 저는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ICML에서 시큐리티 관련된 연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인바이티드 톡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딥러닝에서 6개 세션에서 28편, 꽤 많은 논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세션이 또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세션에 10개 정도의 페이퍼였고, 약간 제가 보기에 밑에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세션은 좀 머신러닝 베이스긴 하지만 좀 예전부터 다뤄왔던 정말 보안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룬 것 같고, 이 어드버서리얼 부분은 정말 딥러닝의 어드버서리얼 어택 혹은 디펜스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어택에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디펜스가 거의 잘 안 된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하면은 약간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피메일인데 여기다 약간의 노이즈만 섞어도 모델에서는 메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드버서리얼이라고 하고요. 어드버서리얼 어택 같은 경우는 비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오락,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도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셜 모델링, NLP 모든 문제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락을 좀 잘못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단으로 가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80km 스피드 리밋 이 교통 표지판을 보고 80km로 고속도로에서 가면 상관없는데 여기다 노이즈를 약간만 섞어도 스탑 사인으로 자동차가 인지를 하게 된다면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디펜스로 돌아가서 용어를 간단히 정의 드리면은 이제 판다에다가 노이즈를 섞었더니 기분이라는 저것도 동물인데요. 아무튼 저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서 섞는 노이즈를 보통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이미지에 이런 노이즈가 섞인 이그젬플을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사실 이 표에 있는 거는 다 어택들인데요. 왜냐하면 디펜스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택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많은 형태의 어택들이 있고요. 이 어택 중에서는 크게 사실 2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박스 어택 그리고 블랙박스 어택 혹은 화이트박스 세팅, 블랙박스 세팅으로 나오는데 이제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한마디로 저희가 모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모델이면 모델 파라미터도 알 수 있고 아키텍처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화이트박스 어택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를 화이트박스 세팅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어택을 하는 걸 화이트박스 어택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리얼월드에서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어택은 그 모델에 대한 저희가 타겟하는 모델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사용된 피처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사용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경우 블랙박스 어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obfuscated 뭐 그런 거 이게 논문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카운터파트로 블랙박스에 대한 어택으로 논문을 1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이트박스에 대한 논문,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한 논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디펜스 방법론이 그레디언트 매스킹 방법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 방법은 이제 실패한 디펜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문의 한 줄짜리 요약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거 공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마스킹이라는 용어는 니콜라스의 2017년 논문에서 등장한 용어고요. 그러니까 유저가
그 어태커가 그레디언트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칭해서 나타냅니다. 뭐 매스킹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obfuscated gradient도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 용어도 약간 비슷한 형태인데요. 저자는 이런 obfuscated gradient 약간 디펜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shattered gradient라고 해서 그레디언트를 뭐 미분 불가능한 그런 텀을 썼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값을 저희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랜덤리스를 넣은 경우, 그리고 그레디언트 자체가 베니시하거나 익스플로딩해서 이런 세 가지 형태 모두 이제 어태커가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격 방법을 각각을 제시했습니다. backward pass differentiable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사실 예전에 나왔던 블랙박스 어택에서의 그 모델 서브스티튜션과 관련된 건데, 위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딱 직각이 져 있어서 이게 미분이 안 되는데요. 그거를 밑에처럼 스무스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은 잘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EOT라고 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레디언트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익스펙테이션의 그레디언트를 그 두 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의 어프락시메이션 방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디펜스를 뚫을 수 있는 어택을 제안했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이 들어갔는데 베니싱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공격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기존에 있는 디펜스 방법은 여기 가운데 표시된 세 가지 범주에 거의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범주를 다 뚫을 수 있는 공격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이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 9개 이제 방법론인데요. ICLR 2018에서 제시된 9개의 화이트박스 디펜스입니다. 그것 중에서 이분들이 7개를 뚫었고요. 7개를 그거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거의 모든 현존하는 디펜스 방법을 본인들이 정의한 방법, 공격 방법으로 다 뚫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이제 공격을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디펜스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실제 논문에 보면은 이걸 그 근거를 조목조목 들어서 잘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연유로 베스트 페이퍼를 수상하였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한 가지 남은 것이 이제 블랙박스인데요. 블랙박스가 실제 리얼월드의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세팅을 세 가지, 리얼월드의 블랙박스 세팅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였고요. 그 블랙박스를 뚫을 수 있는 공격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게 구글 클라우드 비전입니다. 여기다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쭉 뱉어주는데요. 이게 상용 서비스죠. 리얼월드에 있는 상용 서비스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제시하는 블랙박스에 해당한다. 파셜 인포메이션만 제공하고, 파셜 인포메이션이라 하면 스코어만 제공한다.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유용한 정보인 합이 1이 되는 이제 확률 값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로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개에서 시작을 해서 스키 타는 사진으로 가는 약간의 역발상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가 되었고요. 사진이.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게 거의 요약본인데요. 그 리얼월드에서는 화이트 박스는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모델을 소스 코드를 또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리얼월드 AI는 블랙박스이고, 이 블랙박스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쿼리 리미티드 세팅이라면 말 그대로 이제 쿼리가 제한된 경우를 나타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리파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이 얼마나 벗은 사진인지 그거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SFW에서 이 S가 safe고요. NS 하면 not safe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사진이 많을 때 이거 여기다 딱 올리면 not safe한 사진만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데요. 일단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료로 이제 쿼리가 무료로 제공되다가 나중에 이제 단가가 올라갑니다. 점점점 단가가 올라가서 이제 쿼리 리미티드라고 한 이유가 그거고요. 보통은 이제 쿼리가 제한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쿼리 리미티드이고, 두 번째 또 리얼월드 AI의 카테고리는 파셜 인포메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옆에 이제 관련되는 클래스들을 쭉 보여주는데 저게 확률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보기엔 의미 있는 정보 같은데 일단 제한된 정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레이블만 보여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제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을 키고 사진을 쭉 올리면은 그 AI가 알아서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레이블을 해서 카테고라이즈를 해주는데, 그룹핑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근거가 전혀 알 수 없죠. 그냥 AI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리얼월드 카테고리가 있고요. 블랙박스 카테고리가 있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NES라는 2008년에 제안된 옵티미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내추럴 에볼루션 스트레이티지라고 있는데, 이 방법을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풀 수 있도록 변형을 해서 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효율 측면이라면은, 어떤 면에서 효율이라면은 아이터레이션을 좀 더 적게 거치면서 좋은 형태의 노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버서리얼 어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에서 스키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겟 클래스가 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키 사진을 개로 분류를 하고 싶으니까 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개의 이미지에다가 스키 이미지를 조금씩 섞는 겁니다. 조금씩 섞는데 개라는 클래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섞게 되고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리절트인데 사실 다른 어택 방법과의 그 쿼리 수 차이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쿼리의 분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쿼리를 조금만 던져도 더 빨리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스키에서 개로 가는 걸 구글 클라우드 비전을 상용 서비스를 잘 뚫어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느낀 결론인데, 현재 상태는 그냥 공격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말인 즉슨 현재 딥러닝 모델이 굉장히 보안 측면에서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화이트박스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이제 내면서 서로 상보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택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